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센티넬1 한번 알아볼 텐데 지난밤에 주가가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가이던스를 낮췄기 때문인데 일단 1분기 실적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간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센티넬1 투자할 때 어떤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관련된 자료는 채팅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자료 보시면서 영상 들으셔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파오메가 알파 등급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당동 엽차기님, 오부키니 582님, 스텝업웍스님, 바람의 나라 연 아시테루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24달러에서 21달러로 내렸어요. 그 이유를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면 ARR 연간 반복 매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DR이라고 하는 거, Net Revenue Rate, 요 두 개의 지금 수치가 너희들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결국은 매출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러면 목표 주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센티넬1이 연초에 얘기했던 성장률보다 지금 5% 내렸다라는 거죠. 가이던스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비즈니스 트렌드 봤더니 너희들이 얘기하는 ARR도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여기 NRR도 떨어지고 있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소프트웨어 팔 때 크로스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업셀링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물건 잘 못 파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4에서 21달러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ARR은 뭐 많이 들으셔서 알 겁니다. 연간 반복 매출은 아실 거고, NRR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제가 팔란티오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줄여서 이제 다른 말로 NDR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센티넬의 NRR이 처음엔 130%였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110%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 뭐냐? 그 전에 그럼 130이라는 의미가 뭔지 말씀을 좀 드리면 2025,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이 센티넬에다가 100만 원을 주고 그 센티넬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130% 올라간 130만 원을 지출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센티넬의 소프트웨어가 좋고 마음에 들고 다른 것도 써보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센티넬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고객에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NRR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다. 그래서 앞으로 ARR, 그러니까 연간 반복 매출이랑 이 NRR에 대한 그 퍼센트가 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됩니다. 결국 이게 센티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줬죠. 가이던스를 낮췄다라는 겁니다. 연간 반복 수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하향했다. 기존에 대략 한 1빌리언 달러 우리가 2025년에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하단이 996밀리언 달러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근데 센티넬1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뭐냐면 얘네들 이제 경쟁사 중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있죠. 그다음에 밑에 이제 팔로알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잡컷 했답니다. 500명을 자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직원들을 자른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각 기업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정리해고를 하는 건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5월 7일 날 요런 이제 정리해고 뉴스가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팔로알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매출이 딱 실적이 나왔는데 기존에 예상했던 시장의 그 수치보다 많이 낮았더라. 어떤 수치입니까? Subscription Revenue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소프트웨어 구독 형식으로 지금 매출 올리고 있는데 이거 수치 안 좋았더라라는 거죠. 결국 지금 Subscription Growth, 그러니까 그 구독에 대한 성장률,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가 됐다라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결국 지금 센티넬1도 그렇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팔로알토도 그렇고 뭔가 그 시큐리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1분기 실적은 센티넬1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센티넬1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매출이 안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 계약이 취소가 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고 뒤로 약간 밀렸다, 딜레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계약 성사율, 윈 레이시라고 하는데 계약 성사율은 여전히 높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현재 고객들이 그들의 지금 결정을 연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매크로 언설튼티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매크로는 뭐냐면 결국 관세일 겁니다. 관세가 올라가면서 센티넬1의 고객들의 이제 살림살이가 힘들어졌겠죠. 왜냐면 뭐 물건을 살 때도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결국 센티넬1의 그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센티넬1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죠. 외부 환경에 따라 의해서 이렇게 센티넬1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매출 있죠. 매출 성장을 보면 일단 ARR도 올랐습니다. 저번 분기랑 비교해서 조금 올랐고 매출도 아주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르긴 했는데 결국 이번 분기에는 아주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번 한 해 통틀었을 때는 가이던스를 낮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 보시면 마진 익스펜션, 그러니까 이 수익률 있죠. 그로스 마진은 79에서 79%인데 뭐 얘네들이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판매 원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가 굉장히 낮아서 이 총 마진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오퍼레이팅 마진, 넷 인컴 마진 가면서 이제 뭐 적자를 기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 지금 마진율도 전년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 순손실 넷 인컴 보신 분들은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넷 인컴이 아니라 넷 로스가 229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손실액을 얘네들이 기록을 했는데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거가 지금 넌 캐시가 지금 포함이 돼서 그래요. 실제로 현금을 쓰지 않은 항목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써놨는데 자 주식 보상 비용, 그러니까 우리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한 160밀리언 달러, 140이었나? 130이었나? 그 다음에 주식 보상이 160밀리언 달러 정도가 포함이 되면서 이것만 해도 지금 200밀리언 달러지 않습니까? 이게 포함이 되면서 이번에 넷 로스가 200밀리언 달러가 넘게 나왔다라는 건데 요거 실제로 현금 태운 거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얘네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거의 이제 1빌리언 달러가 있어요. 뭐 1000밀리언 달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얘들 가지고 가고 있는 캐시 런웨이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던가라는 뭐 그런 뉴스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번에 200밀리언 달러어치 주식 자사주 매입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제 현금이 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에 자신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했습니다. 그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번 1분기 동안 얘네들 뭐 했는지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퍼플 AI 있죠? 요거 업그레이드 버전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테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얘기하는 건 에이전틱 AI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그런 에이전틱 AI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이도 정말 완전 자동으로 위험을 분석을 하고요. 보안 위협을 스스로 판단해서 뭐 대응까지 해버리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추가가 됐다. 그게 아테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여기 지금 보면 CNAPP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근데 얘네들 기존의 고객들한테 파는 단일 클라우드 그 제품들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객들한테 팔아서 뭔가 조금 더 수익을 더 올리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약간 단일 제품 파는 것보다 번들식으로 해갖고 고객들한테 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퍼플 AI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계약 실적이 거의 100% 이상, 3digit이라고 하면 세 자릿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100%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어태치 레이트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물건을 고객이 구매를 할 때 퍼플 AI까지 같이 끼어서 사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간 얘네들한테 10만 달러 이상 지출하는 고객의 수가 22%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지금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유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커머셜 쪽 고객이 얼마 늘었고 정부 쪽 고객이 얼마 늘었고, 마치 이제 팔란티어가 공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뭔가 판단에 그
투자를 할 때 판단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ARR, 리코드 ARR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고객당 연간 반복 매출액이 사상 최고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했던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 어댑션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플랫폼을 고객들이 선호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고객당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거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이번 분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신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2025년 통틀어 놓고 봤을 때는 ARR을 조금 낮췄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봤더니 얘네들 여기 싱귤러의 퍼플 AI 있죠. 이거 지금 이제 아테나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밑에 하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싱귤러리티 AI 힘이 있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있죠. 요것들이 이제 그 센티넬의 주요 이제 제품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퍼플 AI가 아테나랑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거의 정말 엄청난 조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부 침입에 대해서 완전 자동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안 규칙을 지들이 만들어 가지고 실수로 실행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 얘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매출이죠. 문제는 매출과 고객들의 평가인데 그거를 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또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죠. 페드램프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팔란티어 때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페드램프가 뭐냐면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안성이랑 신뢰성이랑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인증 제도입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인증을 통과를 했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얘네들이 2024년도에 통과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지금 여기 보시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잠깐만요. 자, AI 심, 그 다음에 퍼플 AI, 그 다음에 CNAPP,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새롭게 정부 인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정부가 얘네들을 좀 고려를 할 수 있더라. 잠재적인 고객이 됐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IL2부터 IL4, IL5, IL6가 있고 이거랑 다르게 또 이제 뭐 하이, 미디엄, 로우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얘네들이 요번에 받은 건 페드램프 하이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국세청의 정보, 보건복지부의 정보 등을 다룰 수가 있는데 요거랑 비교했을 때 IL6가 있습니다. 요건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정보를 다룰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기밀까지 다룰 수 있는 등급인데 요거도 그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얘네들 뭐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다른 평가기관에서 센티넬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가트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거 뭐 점수 높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뭐 파트너십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상장 폐지했던 회사들을 보면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결국은 다 망해서 상장 폐지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어디서 1등 했어요, 어디서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어요라는 걸 그렇게 크게 플러스 점수를 주진 않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는 거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 센티넬을 찾고 계속 사용하느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센티넬을 봤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이 지표가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ARR 있죠. 연간 반복 매출, 그 다음에 NRR, NDR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앞으로 수치를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센티넬 1은 지금 뭐 이렇게 매수를 해라 마라라고 말씀 좀 드리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워낙에 이제 경쟁사들도 크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요거 매수는 조금 지켜보셨다가 요 지표들이 이제 올라가는 걸 좀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로 진입을 하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센티넬 1의 주가 하락을 좀 살펴봤고 앞으로 어떤 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요 정도로 줄이고 저는 또 다음 기업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